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다시 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탈북자들의 유튜브라든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라든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들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없어도 충분히 북한 문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럴수록 더욱 힘과 용기를 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잘 안 보는데 아주 탈북자 전체를 싸잡아 이제 얘기하는 작자들이 있더라고요. 심심해서 들어와서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말고 빠져주세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저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여정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에 관련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월 30일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11시경에 이제 북한의 주요 정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여정 동지를 앞으로 당중앙이라고 호칭하도록 하라라는 지시가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 김여정이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분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김정은이 정말 죽게 됐나? 김정은이 아직 젊은데 무슨 후계자 소리를 하지? 이런 이야기. 당중앙이 사실 과거에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이제 계승할 때 김정일을 호칭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일 제 기억에 남는 건 당중앙의 지시, 그리고 당중앙의 배려. 그래서 지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관철해야 되지만 배려하면서 이제 선전선동부 소속 작가 예술인들에게 소위 선물이 내려오는데, 그 선물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하고 이제 TV에도 딱 박혀 있었고, 하다못해 이제 줄 박스에도 그렇게 딱 씌워져 있어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나만에 알려지면서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공시가 됐죠. 그래서 당중앙 하면 후계자, 근데 이제 김여정을 당중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북한에서 또 다른 새로운 후계 문제가 구성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기관에서 논문까지 나왔다고 해서, 근데 그 논문의 초점을 보니까 김여정이 후계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분석들을 했던데, 많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여정이는 현재 후계자가 아니고 김정은의 대리인이다. 후계자 과정을 훅 뛰어넘죠. 훅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그냥 지시를 내리고 전 국민을 지시관철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력을 과시한 김정은의 아바타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5월 30일 날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 국내에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이제 관계자들, 연구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이제 뉴데일리 정경훈 기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이거는 그냥 스쳐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기사를 했습니다. 기사화했는데, 그때 기사화한 다음에 그게 아마 제 기억엔 9일날로 기억되는데, 9일날, 그리고 10일날에 마침 또 북한에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당중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요.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 10일자입니다. 주체조선의 절대병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하여 조국 번영의 찬란한 내일을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의 존재를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일에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이다 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서 주체조선의 모든 승리와 건강에 기치인 당중앙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필승의 신념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우쳐 나가야 할 것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중앙, 김일성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시대, 여기서 서희 저들이 김정일과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김정일은 좀 길게, 김정은은 아주 짧게, 극적으로. 그러면서 당중앙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물론,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부기관도 당중앙 하면, 후계자라고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정말 당중앙이라는 말이 김정일, 김정은 후계 구도에서 나왔던 용어는 맞지만 그 같은 호칭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후계 구도를 떠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까지 했어요. 첫째는 김여정은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욕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문제를 들고 나와서 북조선 전체 인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 관철을 이끄는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과거처럼 후계구도 작업, 후계자가 되려면 수령께 충성하고 수령께 가장 수령의 사업을 잘 받들어야 되고,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여정이는 김정은에게 제일 이제 효성하는 애들가 맞죠. 서희 이제 잿더리를 갖다가 들고 바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김여정이 맞는데, 그리고 김정일의 사업을 대리 수표까지 해준다니까, 대리 사인까지 해준다니까 엄청 김정은의 서희 업무를 도와준 역할을 하겠죠. 이런 역할은 과거의 항병서나 최룡해가 못합니다.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를 대신해주는 일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김여정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후계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희 이런 등극을 통해서 수령에게 가장 충실한 후계자의 동목뿐 아니라 전당 전국 전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능력을 갖춘 현실적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과거에 김정일도 후계자 시절에 당중앙이라고 불렸지만 그렇게 전국에 명령을 하다라고 전민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군대까지 이런 건 못했죠. 암암리에 여기저기서 암암리에 저희 당중앙에 대한 선전, 그리고 당중앙이 앞으로 후계자가 될 김정일이다 이런 작업들을 했지만 따로 제가 아끼는 소위 문화예술부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은 줬지만 딱 어느 날 갑자기 나서서 자 나를 따르라 나의 지시다 이건 정말 못했죠. 근데 김여정은 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은 후계자도 아니다. 바로 김정은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북한 주민들을 주의 통솔하는 소위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세 번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통해 이른바 결단력까지 과시한 현재의 북한 지도자로 국제사회의 이른바 공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김여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를 봤는데 얘가 막 휘둘러대니까, 근데 이게 북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독재 시스템. 과거에 항장엽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김정철이, 김정남이, 김정운이 누가 지도자가 되냐, 누가 후계자가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꾸릴 때 아주 한마디로 정말 딱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김정일이 찝는 애가
3살 난 어린애라도 북한 시스템은 그 애를 왕으로 만든다. 수령으로 만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과거에 김정일이, 현재는 김정은이 이름 찍어서 얘야 해버리면 그냥 되는데, 거기에 후계자 과정이 필요하지만 김여정이는 바로 돼버린 거죠. 이거를 북한 시스템이 와 돌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양강도, 신의주, 평양, 사리원, 남포 멍청한 전국에서 일시동시다발적으로 탈북자를 뭐 찢어 죽이자, 뭐 잡아 죽이자, 때려 죽이자, 뭐 별의별 하면서 군중 집회가 열렸는데, 이거 그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지. 이런 면에서 사실 김여정이는 과거의 후계 구도를 능가한 그런 새로운 독재 체제에 이른바 지도자로 둔갑을 하고 나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김여정이가 혼자서 이럴까요? 김여정이 배경은 저희 뒷백이죠. 배경은 김정은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여정이가 혼자서 군대를 지휘한다. 김여정이가 혼자서 대남 사업부를 지휘한다. 내가 통솔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김여정이가 혼자서 북한 주민들을 전체를 골기시키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김정은이가 소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북한 사회가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자,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김여정이 지시를 따르라. 나는 당분간 한 발 빼고 있겠다. 이 지시를 관철 안 하면 죽는데, 그가 누구든, 그가 촬영해든 뭐 박봉주든 누구든 죽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쫙 돌아가는 거죠. 북한 시스템은 뭐 조직 지도부가 사람들 관리, 장악, 통제, 뭐 승진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선전선동부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부에서 당중앙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에게 김여정이를 당중앙이라고 이제부터 부르라 하면 작가들이 문서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그걸 또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고, 기사보다 이렇게 산원설로 정리를 해주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딱 이름까지 밝혀서 말하죠.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됐는데, 이 시스템은 김정은이가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뒤에서 이런 것들을 조장했다. 혹시 북한 사람들 이런 건 있어요. 북한의 학습 효과, 교육, 아이 때부터 세뇌 때문에 소위 그 장군님의 권위를 훼손한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 달아나면 막 끓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불 다는 것도 여전히가 달았다고 칩시다. 탈북자 뭐 박상학 찢어 죽이라, 때려 죽이라 했다고 합시다. 이걸 전체 국민이 절대로 못하죠. 시스템이 없으면. 그 시스템은 누가 가동하냐? 김여정이 아닙니다. 걔는 무슨 저들 말마다 중앙당 부부장인데, 일부부장인데, 일부부장 따위가 이걸 합니까? 역시 김정은이 꼭꼭 숨어서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 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거는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걸 여성이 혼자 나서 폭파한다? 말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얘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겠지만,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런 짓거리 역시 김정은이가 뒤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뭐 시간 상황으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자, 김정은이가 젊은 애인데 37살밖에 안 먹었는데, 얘가 왜, 뭐 때문에, 제가 나서서 지금껏 미사일 도발도 했고 핵 실험도 했고, 제가 뭐 다 군사 분야에 나서서 일일이 했던 애인데, 얘가 지금 왜 못하냐? 왜 33살밖에 안 된 여정이한테 이런 숙제를 줬냐? 이게 문제죠. 답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답은 김정은이가 돼지기 직전이다, 죽기 직전이다. 뭐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 빼고는 미국, 일본, 대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김정은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얘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있다고 나타나서 시던 소리 합니다.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4월 11일이었죠. 뭐 그때 회의 한번 참가하고 4.15 김일성이 생일 때도 참배 못하고 쭉 못하고 있다가 한 20여일 만에 나타나서 인비료 공장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테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큼 어디 타요? 그 분해를 도는 카트에 타죠. 이거는 얘가 분명히 지금 정상적인 삶을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리고 김정은의 행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훅 나서서 과거 같으면 그 드문드문 나타나는 거 군사적인 도발 뭐 이런 장소에 갔어야죠. 김정은이가 군인들과 함께 계속 이것만 했는데 갑자기 무슨 겨우 나타나서 인비료 공장 가는가 하면 평양시 주민들의 인민생활 향상, 북한 주민들의 인민생활 향상 뭐 있다고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실내에서만 해버려요. 젊은 애가 왜 밖에 못 나가지? 밖에. 그리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왜 군사적 도발, 과거에 했댔는데 왜 안 할까요?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 환자, 그럼 사기 의학적 진단에 한때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병원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의술이 좋아서 약이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도 분명히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만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이 의학적 진단에 의한 충격을 받았다. 그게 뭐 나오는 말처럼 심장병일 수도 있고 뭐 혈관, 뇌혈관 질환일 수도 별거 다 있겠지만, 어쨌든 너 어디까지 살고 못 살아 라는 진단 정도는 받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야, 내 딸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어떻게 하지? 먼저 들더라고요. 얘도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젊은 애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숨 헉헉거리면서도 현장을 다니던 애가 가만 실내에 자빠져서 정말 마지못해 한두 번 끌려나다시피 나와서 뭐 한두 가지 지시를 내리고 이따위 짓거리를 보면, 진짜 김여정이 자기 대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삶의 의욕을 잃었거나 정말 이렇게 나다니면 쏘아다니면 죽겠는데, 그래서 그 대타로 김여정을 삼았다. 후계자 문제는 또 별 문제입니다. 후계자 문제. 뭐 김정은이한테 뭐 아들도 있다는데 10살 난 뭐 이런 애한테까지 뭐 얘네 독재 체제가 그렇게 가죠. 세습 왕조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까지라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김여정이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또 나름대로 중요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정보 제공자들 때문에 저기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군부 내에서 김여정이를 또 한 분의 용도자, 또 한 분의 친근한 용도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얘들이 최고 사령관도 아닐 때 군에서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라고 불렀어요. 합창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김일성이도 기가 빠졌는지 한번 불러서 가지고 김정은에게 최고사령관 직책도 넘겨주고 뭐 이딴 짓을 했는데,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죠. 군부 내에서 과거의 김정일처럼 화끈치는 않았지만 제동권은 서히 이제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흐름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막 밀고 나갔어요. 제가 후에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그 자료적으로 보여드릴 것도 있는데, 그때 김정은을 최고 용도자로 지도자로 군대에서 막 끌어분지지 않았으면 어찌 보면 김정은 체제는 진짜 초기에 붕괴될 수도 있어요. 군부의 지휘관들, 장군들, 그리고 장성택 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견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전선동부에서는 군인들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김여정을 향해서 친근한 지도자, 또 한 분의 용도자, 이런 소리를 군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군을 한 바퀴 두 바퀴씩 돌고 사회에 나가서 일반화되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된다. 이런 면에서 김여정이는 소위 말하던 그 후계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 후계자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바로 현재의 지도자로 둔갑한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또 좀 보면 인민생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해요. 인민생활, 평양시 주민생활. 저는 이런 생각이 훅 들었어요. 아, 얘가 죽을 때가 진짜 됐구나. 김일성이 돼지고 김정일이 돼지고, 이때 북한의 선전 신문과 방송은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한 삶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심혈을 기울이다가 제기밥에 쪽잠을 주무시면서, 탑시들 이런 말 하면 웃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을 사시다가 돌아갔다. 인민을 위한 삶, 이걸 강조했어요. 김정은이도 이제 저는 이렇게 멀리 가서 되진다고 보진 않는데, 김정은이도 되지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전자료에 실릴 거예요. 그 아픈 몸에서도 인비대공장 개막식, 그 아픈 몸에서도 평양시 인민들의 공급과 임생활 향상, 이따위 이야기들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소위 선전 매체의 기사 제공 수순을 지금 김정은이가 밟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김여정이가 그렇게 현재 지도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뭐 최선희, 그리고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뭐 이런 애들이 담화문을, 우리 절대 해당 안 한다, 뭐 담화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만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야, 너희들이 안만 시끄러도 상관없어. 김여정이가 좀 나서서 말해줘. 뭐 이런. 김여정이가 막 떠들어대니까 걔 말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말보다 막 더 이제 끌었어요, 그때. 이런 분위기를 김정은이가 만들어줬고. 자, 지금은 김여정이가 서양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뭐 이런 환경까지 김정은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아주 교활한 놈들이죠, 북한 애들이. 그래서 이런 환경까지 소위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그리고 북한의 조직 지도부라든가 뭐 서기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나. 이거 제 혼자 생각입니까? 김여정이가 안 나타나니까 기다려지는 거. 나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6월 23일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또 나타납니다. 뭐 유례가 없어요. 무슨 예비회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 이런 게 저도 북한군 때에 이뤄서 19년 동안 군복무했지만 저 때도 없었고, 제가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왔어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이거 얘가 지금 있어본 적도 없는 걸 만들고 김정은이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소위 이런 말 하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체 이행을 보류한다. 이렇게 다시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여러 탈북자들이, 또 유튜버들이 얘기했죠. 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저 새끼네 저거 네 가지 다 해봐야 미치는 거다. 해봐야.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쟤들이 더 미치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봅시다.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의 부대 전개. 원래 있던 거 뺐다가 다시 전개하고. 의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DMZ에서 철수된 감시초소 복원. 그거 다시 건설해요? 다시? 아니, 임생활 향상하면서 뭐 전기도 부족하고 시멘트도 부족하고 모든 거 부족한데 그거 다시 건설해? 미친 짓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적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 군사훈련 계속 하던 거예요. 포병부대 증강.
그 제가 포병 부대, 제가 원래 주체포, 한국말하면 자주포 군단 선조준대 작가를 했는데, 포를 받아서 4년에서 5년 지나면 그걸 전년 부대로 다 보냈어요. 주체포, 자주포, 방사포,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 다 보냈어요. 새 걸 받았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전용 군단에 포가 다 배치됐기 때문에 자주포 군단을 없앴어요. 최고사령부 작전예비군단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다 전년 배치했는데, 그리고 포병사령부에 또 다른 포 군단을 만들었는데, 얘들이 무슨 훈련을 안 하고 포를 전진 배치 안 했을 거예요. 이 포병 문제 가지고 좀 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있다고. 그리고 뭐 삐라살포. 아니, 대한민국의 북한 삐라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삐라 오면 그 잡발들 좌정들 내놓고 누가 그걸, 아니 그런 애들도 친북하는 애들도 이런 삐라 좀 안 보냈으면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 보낸다. 이번에 좀 독특한 게 문재인 얼굴에 이제 뭐 담배꽁초 치사죠. 이거는 정말 치사한, 더럽고 치사한. 아니 우리 박상학 대표가 삐라 보낼 때 무슨 김정은이 무슨 그렇게 비하하지 않아요. 걔가 이복형을 쿠알라룸푸르에서 독살했고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고 이런 비인간성을 고발하지, 무슨 담배꽁초 얼굴에 버리고 침 뱉고 더러운 자식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말이 좀 헛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버려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한 번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의 사실 체면을 살려줬고요. 김여정이의 체면을 살려줬고, 그리고 김여정이가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길을 트여준, 이것 역시 정말 자빠져 있던, 야 네가 좀 알아서 좀 해주라 라고 했던 김정은이가 김여정이 가만 놔뒀더니 막 지금 가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겨우 기어 나와서 회의 한번 또 하고, 전례가 없던 예비회의라는 걸 하고 버려시켰다. 이거는 100% 미치는 장사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막아준 거는 김정은이가 소위 김여정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환경을, 막 나가는 환경을 멈춰 세워줌으로 해서 이제 김여정이한테 오히려 위상을 높여준 행위가 아닐까. 그 위상이라는 게 뭐냐? 스톱에 시켜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 야 김여정이가 또 어떻게 할까? 김여정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김여정이가 또 군대를 내서서 어떤 도발을 할까? 뭐 이런 상황극을 연출해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김여정이가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여정 동지에 대한 제1 부부장 동지에 대한 지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격앙되어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바꿔지지가 않죠.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뭐 과거에 황병선은 뭐 이용길이 처형하고 장성택이 총살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이 만들어진 흐름은 김정은이가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뭐 백두혈통, 혈연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몸에 채워난 김여정 동지. 그래서 이런 작태들로 해서 김여정이는 앞으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김정은이가 진짜 아파서 미국 안 만나겠다. 그 분석하는 분들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지만 뒤에는 만나야 되겠다는, 소위 그래서 북한의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또 트럼프 선거 등등 뭐 이런 작전을 꾸미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진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 하노이 싱가포르 오라, 혹시 미국이라도 오라, 얘 못 가요. 틀림없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이 얘기하자마자 최선희가 나서서 야 나서지 말라, 우리 안 만나 하지도 않겠냐. 트럼프가 혹시 만에 하나 북한에 가서 만난다면 또 몰라라.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삼국에서 만나겠는데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여정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북한이 지금 연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군 소식통에서 전해온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지금 또 한 분의 용도자, 친근한 지도자로 군인들에게 주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곧 북한 주민들에게도 일반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김여정을 그대로 놔둔다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국정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독재 김여정 체제가 수립될 것이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길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 북한 체제 누구라도 올라가면 그냥 독재자가 돼버리는데, 그 체제를 붕괴시켜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북한 자유화 운동, 이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매진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